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볼게요. 여기 게시판에 짭박개트님께서 이렇게 대표님 안녕하세요. 삼천당 제약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과거에 2000년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요. 이 보시면 2005년, 6년, 7년 지날 때는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갔었죠. 그러다가 2011년, 12년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던 지지대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반등을 했지만 저항대를 대추세에 지지였던 라인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 한 10년간의 주가가 계속 하락을 이어가다가 작년과 올해는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죠. 이렇게 기미가 보이는데 거래가 좀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름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과 그 다음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러면 이 추이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지금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흐름이 이렇게 고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아졌었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 낮아지다가 보시면 여기서 잠깐 정체를 하죠. 거기 한 25,000원 선에서 좀 정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올려놓고 약간 뭐라 그럴까 눌림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갈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은 되죠. 그만큼 여기는 되게 중요하고 지금 더군다나 또 여기가 거래가 많은 가격대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안착이 되냐 이 매물이 다 소화가 돼서 위쪽으로 안착이 되냐 아니면 이게 또 무너져 버리면 저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거래가 많은 그런 가격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런 자리인가 아닌가 싶고요. 자, 12달을 이루어져 있죠. 1년은. 그래서 봉 12개가 모여지면, 월봉 12개가 모여지면 연봉이잖아요. 그래서 12배만큼 봉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연봉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12개 봉이 더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자리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월봉으로다가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고가를 찍었던 3만 원 근처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과거를 돌아서 한번 보면 2005년, 6년도에 이렇게 한번 정체했던 구간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내려와서 지지를 했던 구간이고요. 또 한참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는 이제 저항이 되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와서 이 자리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3만 원대 저 고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분석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보자라고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자, 여기도 보면 대추세의 구간을 이렇게 과거에 올라갈 때도 이 라인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추세 라인이라고 하는데 지키려고 했지만 여기서 5만 원대를 이기지 못하고 그때부터 추락이 다시 또 급격히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하장으로 형성된 지금 이 자리도 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멀리서 떨어져 보니까 이게 의미 있는 가격대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향후 두산重工업은 3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밑에서 올라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앞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뒤를 보자는 거죠. 뒤를 봤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고 이루어졌는지 보면 여기서 17,500원에서 저항값을 만들어 놨었죠. 15,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그런데 다시 그 자리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로 바뀌어놨죠. 그리고 이제 흐름이 형성됐죠. 우상향으로 가려고 흐름. 그리고 지지대. 그러면 뒤를 보니까 15,000원에서 17,000원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위로 보게 되면 3만 원대를 다시 안착을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는 전형적인 파동의
뭐라 그럴까요? 샌드위치 구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잡히죠. 15,000원. 여기가 이제 최종 라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3만원 안착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3만원을 넘어 가줘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오늘 어제 대비해서 한 2.5% 정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21,90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의 흐름이 일단 여기 15,000원 기점으로 해서 일단 돌려놓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올려놓고 저항 받을 자리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지지대 있죠. 변화를 좀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가게 되면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보죠. 물론 이제 이 1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 지지했던 부분, 여기 지지했던 부분, 여기 지지했다가 깨져서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 아까 지지였어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은 지지로 바뀐 자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깨져버리면 이렇게 되면 15,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물이 돼서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17,000원 지지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월봉을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주봉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조금 전에 봤을 때 우리가 15,000원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봉은 월봉과 연봉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15,000원대, 그리고 여기 흐름상 여기 17,000원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올라오는 그림, 따라서 여기 가격대가 무척 중요하다. 이것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두산중공업은 내려와도 저항을 받았죠? 내려와도 여기 1번, 2번, 3번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요. 3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고가를 찍어놨었잖아요. 근데 이게 연봉이나 아까 월봉을 크게 보게 되면 저 왼쪽으로 가게 되면 먼 시간에 2006년인가요? 그때부터 저항대를 만들어서 형성된 자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은 어떤 상태냐? 두산중공업은 눌림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갈 확률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주가는 뭐 그림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대형주죠. 기계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1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죠. 자,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재무 정보를 통해서 흐름 자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과 실적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는데요. 작년도 그리고 2021년 올해 들어온 이 흐름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전형적으로 상승 진행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실적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땠는지. 일단은 분기 실적을 보게 되니까 3,600억 그리고 3,600억 4천억. 작년 그 분기 실적 전체 자체는 매출액 구조가 굉장히 안정된 3조 6천억이죠. 3조 6천억, 4조 안정적인 구조를 갖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조금 이게 아쉬워요. 이게 뭐냐면 실적이라는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조금 들쑥날쑥을 하죠, 그죠? 요게 좀 아쉽죠. 그러다 보니 그래도 매출 구조는 튼튼해서 괜찮은데 요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14조 7천억, 그 다음에 15조 6천억, 16조 정도 되죠? 15조. 매출액 구조는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보시면 좀 줄었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줄어가고 좀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탄탄한 매출 구조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으로 잘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레벨 자체를 조금 전에 우리가 차트를 봐서 같이 봤지만은 레벨 자체는 여기서 한 단계를 높여놓은 것은 분명하죠. 이 라인을. 그래서 15,000원과 17,000원은
역시 대단히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신 분은 지금 가격이 21,900원인데요. 이 뒤를 보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가격대 샀다 그러면 얘가 밀려서 뒤로 밀려서 얼마 이렇게 밀린다면 약 한 지금 이 공간이 한 30%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30% 리스크를 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좀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때 접근해보는 게 어떤 게 싶어요. 어떤가? 항상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보면 15,000원, 17,000원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황 대표, 야, 이게 3만 원까지 갔다 이렇게 되면 반토막 나서 주가가 문제돼서 이렇게 안 가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자리가 그냥 형성된 건 아니고 적정하다고 시장에서 어떤 기준 제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위에서 노는 것은 어차피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오름 있으면 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괜히 잡아놓은 게 아니죠. 괜히 잡아놓은 게.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고 이거를 비싸다 싸다고 논할 게 아니라 이런 의미 있는 자리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가격이 여기서 너무 싸졌다, 비싸졌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15,000원과 17,000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3만 원을 넘어가 주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자,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중국 테란 원전 지진 자동 정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쭉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재가 구조적으로 나중에 수익을 내는 구조를 굉장히 까먹거나 아니면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 현재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가장 그 당면한 과제는 분기 실적의 이 영업이익을 양호하게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기 실적을 유의있게 보면서 15,000원과 17,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상향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주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혹시 모르니까 대응적인 그런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관리 가격이라고 리스크 관리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 15,000원과 17,000원의 두꺼운 지지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2,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넘어가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